오늘 이 시간에는 그 도구를 사용하면 힘의 크기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동 거리는 늘어나며 일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것 중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AC를 세 가지를 들 겁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이 세 가지를 든 다음에 실험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구를 사용하면 힘의 크기가 정말 줄어드는가? 힘의 크기라고 했어요. 힘의 크기.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늘어납니다. 힘의 크기가 줄어들면 공짜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일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말은 이 세 가지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다. 그러면 예를 들면 힘이 10N이었고 거리가 2m를 이동을 했다. 어떤 물체를. 그러면 이거 20줄이잖아요. 그치? 20줄이지? 그러면 힘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5N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하는 일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몇 미터를 이동할 수 있어요? 5N 곱하기 4m를 해야지 20줄이 되죠. 같은 말이지. 힘은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이동 거리는 이렇게 늘어났지. 그치? 결국 일의 양은 같죠. 다시 2N의 힘을 주면 10m를 이동을 합니다. 힘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점점 이동 거리는 늘어나죠. 어떤 게 같지? 그치? 일의 양은 다 같습니다. 이게 도구를 사용하면 이런 원리가 돼요. 힘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이동 거리는 길어져요. 이게 뭐 별 차이 없네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어차피 20줄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중기, 고중기, 기타 그 피라미드 있지? 피라미드의 거대한 그 벽돌을 높이 쌓았다고 해요. 적은 힘으로 멀리까지 갈 수는 있지, 사람이. 근데 뭐 굉장히 큰 힘을 드는 경우는, 굉장히 큰 힘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혼자서 혹은 여럿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힘이 되겠지만 힘을 쪼개버렸죠. 힘을 쪼개는 대신에 이동거리를 늘렸죠. 이게 이제 오늘날 어떤 우리 문명의 핵심 역할을 했다 그래요. 이 도구들이 이런 문명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거나 다리를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 있지. 다 이런 원리예요. 예를 들면 그 자전거도 있지. 자전거 기어도 오르막길 갈 때 기어를 변환시키면 힘은 적게 들지만 페달을 굉장히 많이 밟아야 되지. 10m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도구를 사용하면 도대체 이런 힘과 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일의 원리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지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뢰. 도구 첫 번째입니다. 도구는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지뢰, 두 번째는 그 도르래, 세 번째는 빗면, 지뢰. 지뢰란 뭐냐면은 그 긴 막대를 이용해서 이 기구입니다. 긴 막대를 이용해. 어떤 거냐면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도. 지뢰 뭐 저울로도 만들 수 있고요. 지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쓰면 긴 막대기고요. 이게 막대기, 방금 그었던 게 긴 막대기고, 그 다음에 여기 받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뢰가 뭔지 모르겠으면 시소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시소는 중앙에 있죠. 그 막대의 중앙에 받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긴 막대기고, 삼각형은 받침대라고 하죠. 여기를 받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받침점. 그럼 어떤 물체가 여기 있고요. 어떤 물체가 여기 있고, 무게니까 몇 뉴턴이 될 거예요. 뉴턴. 영어로는 weight 해서 W로 또 표시합니다. work, weight, watt. W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겹치는데 무게 W로 적기도 합니다. weight. 그러면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여기에 힘을 줍니다. 이 부분에 누르죠. 여기를 힘점이라고 합니다. 힘점. 여기를 누르면 이게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었을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 물체가 이렇게 누르니까, 여기를 누르니까 이렇게 올라갔겠지. 자, 그러면 지뢰의 원리는 뭐냐면 긴 막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짧은 거 아니에요. 긴 막대를 이용할수록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가 지뢰를 누르는 힘과 이 받침점 사이까지 거리를 스몰 a라고 할게요. 스몰 a. 그 다음에 이 받침점 더 이 무게까지 거리를 b라고 할게. b. 여기까지 거리를 b.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린 높이 있죠? 들어올린 이 높이를 들어올린 높이 h라고 할게요. 들어올린 높이 h. 그 다음에 여기 누른 힘 있지? 누른 힘을 F라고 할게. 포스 F. 그 다음에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F 곱하기 A는 무게를 W, weight이라고 했네요. W 곱하기 weight, W 곱하기 B.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F는 누르는 힘이고 A가 뭔지 알지? A는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고, B는 받침점에서 물체까지 거리고, 이 W가 뭘까? 이게 물체의 무게. 왜 지금 W를 계속 쓰니까 헷갈려 할 거야. 맨 처음에는 이 W를 work, 일의 기호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단위인 와트로 썼고요. 지금은 무게의 기호로 썼네요. weight, 소문자로 썼네요. weight. 자, 그래서 힘점과 받침점까지의 거리, 물체 무게와 받침점까지의 거리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금 이 그림에서 아직 표시되지 않은 것들은 잠깐 여기에 또 이것도 있네요. 이거 여기까지 거리, 지뢰를 누르는 거리, 여기 지뢰를 누른 길이, 지뢰를 누른 길이. 자세히 보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았어요. 닮았죠? 일단 각이 두 개 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세 개의 각이 같네요. 여기 90도. 두 개의 각이 같으니까 벌써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되네요. 그치? 닮았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조그만 직각삼각형은. 자, 그래서 일단 이 공식이 적용되고요. 그러면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힘을 적게 들여도 이 물체의 무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요. A가 10m고요. B가 2m예요. B가 2m. 물체의 무게는 몇 뉴턴이냐면 1kg이 10뉴턴이니까 한 1000뉴턴으로 해볼까? 100kg 1000뉴턴? 100kg 우리 들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체의 무게를 1000뉴턴으로 할게요. 1000뉴턴. 이 1000뉴턴인 물체의 무게를 1000뉴턴이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1000뉴턴이란 힘이 엄청난 힘이야. 그래서 지뢰를 사용하면 이 1000뉴턴의 물체를 몇 뉴턴의 물체로 들 수 있냐면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힘을 우리가 누르고자 하는 힘 곱하기 받침점으로부터 거리 10m는 물체의 무게 1000뉴턴 곱하기 2m니까 F는 몇 뉴턴의 힘으로만 되면 이거 누를 수 있냐면 약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200N의 힘만 있으면 이 물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혁명이에요. 이 정도면 100kg은 우리가 못 든지만 20kg은 들 수 있다라는 거지, 한 사람이. 그러면 충분히 들 수 있다. 이걸로 우리가 도구를 만들었어요. 엄청나죠. 결국에는 이 힘이 1000N짜리가 200N으로만 이렇게 해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니까 5분의 1 정도의 힘만 필요하네요. 그 힘은 이 길이에 비례해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적은 힘이 필요하게 되겠지. 10m가 아니라 한 100m면 더 적은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겠지? 자, 이게 바로 이 지뢰의 의미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지뢰를 사용하는 이유는 힘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거리보다 B보다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거리 A가 길수록 B보다 A가 길수록,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요 길이보다 A, 요 길이가 길수록, B보다 A가 길수록 지뢰를 누르는 힘은 누르는 힘이 적게 들까 많이 들까? 그렇지, 적게 듭니다. 적게 든다. 이게 지뢰의 원리입니다. 자, 그 지뢰를 이용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지뢰를 이용한 도구. 자, 지뢰를 이용한 도구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손톱깎이가 있어요. 손톱깎이. 그 다음에 가위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가위가 있고요. 병따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말만 이렇게 돼 있지 심지어 자전거의 기어도 있고 자동차의 기어도 있고, 지뢰를 이용한 도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힘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의 원리는 성립이 됩니다. 대신에 손톱깎이 예를 들면 이거잖아. 한번 교과서를 봐도 되고요. 뭐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가 있는데 손톱깎이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앞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기가 받침점이죠. 받침점이고 점. 그다음에 이게 길지. 이게 뭐 A에 속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B겠고, 여기에다 손톱을 넣으면 얼른 잘라지죠. 여기 누르면, 힘을 가하면 지뢰를 이용한 도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지뢰를 이용한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지뢰, 두 번째는 도르래, 세 번째는 빗면입니다. 지뢰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인데 별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아까 문제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쓰면 이번에는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데 10cm가 필요하고요. 들어올리는데 이 물체의 무게는 5N입니다. 5N. 자, 여기에
몇 뉴턴의 힘으로 눌러야 될까? 근데 단서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누르는데 걸리는 이 이동 거리가 20cm래요. 20cm. 20cm를 눌러야지 이게 10cm가 들어 올려진대요. 자, 몇 뉴턴을 눌러야지 이게 5뉴턴이 들어질까? 이게 10cm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20cm를 눌러야 돼요. 몇 뉴턴의 힘으로.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아까 공식하고 조금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힘 곱하기 이동 거리 똑같이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는 이 지뢰까지 거리였는데 이번에는 높이로 가지고 해도 돼요. F 곱하기 20cm는 5뉴턴 곱하기 10cm. 그러면 힘은 몇 뉴턴만 있으면 되냐면 힘은 F는 자 구해보자. F는 2분의 1 곱하기 5뉴턴이죠. 2분의 1 곱하기 5가 뭐지? 이거는 F는 2.5뉴턴. 자, 5뉴턴의 무게를 이거 들기 위해서 2.5뉴턴만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아까 차이점은 뭐였냐면 받침점과 작용점까지 거리, 받침점과 힘점까지 거리를 했다면 이거는 높이를 했었죠. 높이. 자, 이번에는 도르래입니다. 이 도르래는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도르래의 원리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도르래입니다. 도르래. 자,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의 원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힘이 줄어드는가? 그 첫 번째 도구가 지뢰였고요. 두 번째는 도르래입니다. 도르래. 자, 도르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 도르래가 있고요. 하나는 움직 도르래가 있습니다. 그럼 고정 도르래부터 먼저 할게요. 고정 도르래. 어떻게 생겼냐면 고정 도르래. 돌은 도르래인데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천정이나 벽면도 괜찮아요. 천정에 매달려 있습니다. 도르래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천정에 도르래가 매달려 있고요. 이게 막 돌아요. 막 돕니다. 도르래가 뱅글뱅글 돌아요. 화살표. 고정 도르래는 이 동그라미 원이 막 도는데 뭐가 고정되어 있냐면 천정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이 도르래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기는 하는데 고정 도르래란 말은 천정에 이렇게 고정됐다 해서. 그러면 이 고정 도르래는 이게 뭐냐면요, 여기다가 실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걸쳐놔요. 여기다 걸쳐놓고 아래로 당기잖아. 사람이 아래로 이렇게 여기를 아래쪽으로 당기면 여기에 있는 물체가 어떻게 될까? 당기면 위로 올라가겠지. 그치? 이걸 당기면 이거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도르래는 내가 1m 당기면 얘는 1m 올라가게 돼 있어. 혹시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2m 당기면 이거 2m 올라가. 얘가 뭐 10N이면 나도 10N을 줘야 돼요. 힘의 이득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사용할까? 이거 우리 엘리베이터도 그러고 국기계양대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당기면 올라가고 우물이 있지. 우물이 뭔지 모르지. 우물 빠뜨려가지고 이렇게 옛날 우물 보면 이렇게 도르래처럼 된 것도 있어요. 국기계양대 당기면 위로 올라가고 내릴 거면 반대로 이렇게 위로 올리고. 국기계양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르래는 뭐 할 때 쓰이냐면 일단 하기 전에 여기다가 용도 힘의 크기 물체 무게와 같습니다. 물체 무게와 같다. 힘의 크기는 물체 무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F는 W라는 표현을 씁니다. F는 W가 웨이트, 무게라고. 원래 힘하고 무게는 같은데 단위가 같기 때문에 둘 다 뉴턴이기 때문에 둘 다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뢰처럼 힘의 이득이 없어요. 10N, 이 물체 무게가 10N이면
10N으로 당겨야지 이거 올라가요. 또 그거보다 좀 더 센 힘으로 올려야 되겠지. 힘의 이득은 없어요. 힘의 이득은 없다. 힘의 이득은 없다. 10N이면 10N의 힘으로 당겨야 되고요. 1m를 당기려면 1m도 당겨야 돼요. 1m를 올리려면 1m 당겨야 돼요. 이동거리에 이득도 없어요. 이동거리에 이득도 없다.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쓸까? 힘의 이득도 이동거리 이득도 없습니다. 한 일은 같아요. 이 물체가 한 일이나 사람이 한 일. 물체가 한 일, 물체가 위로 올라간 일, 중력에 대해서 위로 올라간 일, 물체가 한 일이나 사람이 당긴 일, 사람이 한 일은 같습니다. 일은 같다. 왜냐하면 1m 당기면 1m 올라가고 10N의 물체를 들어올리면 10N이 필요하니까 한 일의 양은 같아요. W는 Fs,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과 이동거리의 이동은 없으나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쓰이냐면 국기계양대나 엘리베이터에 이걸 써요. 국기계양대. 이거 국기계양대를 아래쪽에서 당기면 편하지. 그러니까 이거 왜 쓰냐면 이 고정도래를 방향을 바꾸기 쉬워서 그래요. 뭔 방향이냐면 아랫방향으로 당기면 이걸 아랫방향으로 당기면 이거 위로 가지. 그렇지? 그래서 반대로 이걸 위로 올리면 이게 아래로 가요. 그래서 용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기계양대 같은 데 쓰이는데 용도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돼요. 용도는 방향이 정반대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다. 위해서 사용한다. 방향은 무슨 방향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걸 아랫방향으로 당기면 이거 위로 올라가. 위로 올리기 위해서 반대방향으로 당겨줘야 되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해요. 편해요. 위로 올리려면 이걸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이거 당기면은 위로 올라가니까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만 사용해요. 두 번째, 움직도르래입니다. 움직도르래가 조금 신기한데 이걸 이론 다 한 다음에 실험할 거예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움직도르래. 이걸 실험 안 해도 실제로 이걸 머릿속에서 실험을 해서 아는 학생들은 정말 똑똑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이거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움직도르래는 뭐냐면 도르래가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일까? 뭐 회전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움직도르래는 자 그려볼게요. 그려보고 나중에 실험할 때 보여주면 이게 왜 움직도르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르래가 이렇게 있는데 있고요. 여기가 홈이 있어요. 홈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고정도르래가 이랬어요. 고정도르래는 이 도르래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고정도르래는 여기다 실을 중심에 묶어서 실을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걸었다면 움직도르래는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걸어요.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걸어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이걸 올리잖아요. 이 실을 올리면 이 도르래가 회전하면서 올라가. 이 도르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걸 위로 당기잖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까지 변해요. 이렇게 올라가요. 도르래 자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 이 실을 잡아당기면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면은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론 다 끝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도르래가 움직여요. 이 자체 위로. 이거 밑으로 내리면 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걸 움직도르래라고 해요. 고정도르래는 이거 당기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봐야 이것만 회전하지 이거 자체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아. 그러면 도대체 움직도르래를 왜 쓰냐면 이게 약간 신기합니다. 힘의 크기가요 물체 무게의 2분의 1이 돼요. 물체 무게의 절반만 있으면 올릴 수 있어요. 물체 무게의 절반이다. 물체 무게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천정에 이렇게
그 움직도르래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에 실을 이렇게 U자 모양으로 감쌌어요. 감싸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두 개를 고정시켰다고 합시다. 여기 두 개를. 자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두 개를 고정시켰어요. 여기에 20N의 물체가 매달려 있어. 그러면 한 줄당 몇 뉴턴의 힘이 나눠져 있을까요? 20N의 어떤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이 움직 도르래에다 이렇게 실로 매달아 놨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20N의 힘이 이 실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천정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한 줄당 몇 뉴턴씩 있는 거야. 그렇지. 10뉴턴, 10뉴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니까 힘의 크기는 한 줄이 감당하고 있는 힘의 크기는 물체 무게의 절반이 되죠.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정말 20뉴턴이 10뉴턴의 힘 이 정도로 가벼워져요. 용수철 저울로 해봐도 10뉴턴을 가리키고요. 절반입니다. 굳이 실험 안 해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으면 굉장히 똑똑한 학생입니다. 그러면 당긴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힘의 크기는 물체 무게의 정확히 절반이 되고요. 왜냐하면 줄 두 개가 이렇게 나눴으니까. 그래서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F는 2분의 1 W. 이 W는 웨이트, 무게를 말해요. 당긴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당긴 거리. 자, 우리 1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1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20뉴턴을 결국 10뉴턴의 힘만 부과하니까 이거 당긴 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여기를 풀게요. 고정되어 있는 걸 풀고 이걸 이제 사람이 10뉴턴을 들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걸 위로 올리면 이 물체가 아마 10cm까지 이동했다고 합시다. 이 10cm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 물체를 20뉴턴의 물체를 10cm로 들어오기 위해서 10cm만 당기면 가느냐? 아니에요. 10cm를 가는 게 아니라 더 올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건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당긴 거리는 물체가 올라간 높이의 두 배가 됩니다. 정확히 두 배가 된다. 자, 이 전체가 10cm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체가 10cm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쪽만 10cm만 올린 게 아니라 여기도 10cm가 올라가야 돼. 사실 여기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봐. 자, 여기 이거 전체를 여기까지 10cm 올린다고, 여기를 10cm라고 하자. 그러면 이 선 두 개를 잡고 있을게요. 이 두 개를 몇 cm까지 올리면 돼요? 정확히 10cm 올리면 되죠. 이 두 개를 동시에 올리면 10cm가 올라가. 이게 혹시 이해됐을까? 그러면 10cm, 그러면 지금 움직 도르래니까 이번에 또 상황을 바꿔볼게요.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만 한쪽만 지금 들어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10cm 들어 올리려면 10cm 들어 오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20cm를 들어 올려야지 이게 10cm가 올라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면 실제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올라간 높이의 두 배가 됩니다. 자, 이거 종합해 보면 힘은 절반이 됐고 무게의 절반이 됐고 움직인 높이는 두 배가 됐으므로 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 결국 똑같이 돼요. 1에는 이득이 없어요. 자, 이거 1에는 이득이 없죠. 1에는 이득이 없으나 이득이 없다. 없으나 힘의 이득은 있죠. 힘의 이득은 있다. 힘의 이득 있다. 거리의 이득요. 거리는 1에는 이득이 없습니다. 없으나 힘에는 이득이 있죠. 얼마만큼? 절반만 있으면 F는 2분의 1 W였잖아. 여기 절반만 있으면, 힘 절반만 있으면 들 수 있잖아. 근데 거리는 두 배가 되죠. 거리의 이득은 없죠. 이득 없다. 거리는 오히려 두 배로 늘어나지. 두 배. 힘은 2분의 1배로 되고. 그래서 결국은 1은 힘 곱하기 거리에서
두 개를 곱하면 결국 같은 일이 돼요. 일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이 움직도르래를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것도 엄청 많아. 그냥 기중기, 거중기. 우리 정약용, 우리 조상님들 중에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 정조 때인가요? 수원성 건축 하시고 그분이 하셨죠. 경기도에 있는 그 성이죠. 거중기를 이용해서 그 엄청난 벽돌을, 거중기라는 그 움직 도르래를 이용해서요. 지금도 보면 있습니다. 거중기는 수많은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는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 사용하냐면 기중기나 거중기고요. 기중기, 거중기고 힘을 적게 들이려고 쓰는 거예요. 기중기, 거중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고정도르래, 움직도르래 문제, 이게 어렵긴 한데 이게 잘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고정도르래부터 풀게요. 이거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고, 한번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이 가운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정도르래가 돌아요. 이렇게 돕니다. 회전을 하는데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죠. 천정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드는데 여기 듭니다. 아래쪽으로. 이 물체가 아마 올라갔을 거야. 어느 정도 높이, H 정도. H. 이 물체의 무게를 W라고 할게요. W, 웨이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당기는 여기 힘을 F.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몇 센치나 당겼을까. 이거를 S라고 할게요. S. 이건 뭐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당긴 만큼 올라가요. 이거 고정도르래죠. 이건. 그래서 이 공식은 W 곱하기 H는 F 곱하기 힘 곱하기 S가 됩니다. 힘 곱하기 S, W 곱하기 H.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움직도르래와 고정도르래를 이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여기에 도르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탁 고정을 시켰고요. 천정에 고정을 탁 시켰습니다. 이건 고정도르래. 고정도르래. 이거는 이제 움직도르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잘못됐다. 좀 크게 할까? 이거 다시 그릴게요. 고정을 이렇게 시켜버립니다. 도르래를. 고정 도르래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야겠다. 자, 움직 도르래 하나. 줄을 이렇게 U자로 묶었고요. 이거는 위로 이렇게 위로 굴렸어요. 위로 걸렸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줄을 묶어서
어떤 물체를 드는 거죠. 당기면은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물체가 위로. 그럼 예를 들면 그 정도 이거는 고정이고 이거는 움직이잖아. 움직도르래. 그다음에 이걸 잡아당기면 이게 올라가는데 2cm 잡아당기면 이게 얼마만큼 움직이냐면 1cm 올라가요. 정확히 1cm 올라갑니다. 아까 움직도르 했었죠. 그럼 4cm 잡아당기면 이거 몇 cm 올라갈까? 2cm 움직입니다. 정확히 절반 올라가요. 움직도르래. 고정도르래하고 움직도르래를 이렇게 섞어놓은 이유는 고정도르래는 방향만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힘이나 2대 이득은 없어요. 방향만 바꾸기 위해서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와 힘의 이득이 있냐면 이 움직도르래가 있어. 그러면 2cm를 잡아당기면 1cm가 올라가고요. 4cm를 잡아당기면 2cm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힘,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10N이잖아요. 10N이면 아까 했듯이 5N만 있으면 여기 각각 5N씩 절반씩 힘을 부과하고 여기는 고정도르래니까 5N 그대로 힘의 이득은 없죠. 예를 들면 이 10N의 힘이 10N이면 이 물체의 무게가 우리는 5N의 힘만 주면 돼요. 5N.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체가 10N인 물체가 1cm 올라간다. 그럼 2를 할 때 10N 곱하기 1cm. 1cm를 미터로 환산하면은 0.01m가 돼요. 이런 5N 곱하기 사람이 당기는 힘은 5N이 되죠. 5N 곱하기 아까 1cm 올라갈 때 우리 2cm를 잡아당겨야 했으니까 0.02 같은 값이죠. 같은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0N이 2cm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2cm 0.02m면 5N의 힘으로 얼마 정도 올라가냐면 4cm가 올라가니까 0.04 다 같은 값이죠. 이 값은 다 같아요. 이 두 개는 일의 양은 같은데 힘이 이렇게 줄어들죠.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를 사용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이거 물어볼게요. 여기가 10N이야. 그럼 몇 N의 힘만 있으면 이거 들 수 있어? 5N. 여기가 20N이면 이 물체가 20N이면 몇 N만 있으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10N만 있으면 돼요. 절반. 이걸 좀 섞는 게 이제 어렵게 나오죠. 움직도르래 하나 더 막 이렇게 하는 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움직도르래 더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빗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빗면.